빌라 슈타인의 테라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빌라 슈타인은 뒤쪽에 있는 테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테라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뒤쪽 정원으로 넘어가서 계단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면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다면 이쪽 부분의 출입구를 통해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 입구가 저희가 투시도에서 봤었던 이 출입구죠. 그래서 저희가 올라온 계단은 이쪽 부분이고요. 이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다시 돌아서 이쪽 출입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쪽이 바로 테라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라스의 생김새는 이렇게 단면 투시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출입구를 통해서 나오면 테라스가 있고 처음에는 한 층고의 높이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씩 앞으로 더 오면 이 부분에서 층고가 두 층고로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쭉 더 앞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하늘까지 층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압축에서 팽창으로, 컴프레션에서 익스펜션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쪽 부분까지 왔을 때 만약에 뒤를 돌아다 보면 이 테라스가 이렇게 해서 저쪽 부분 위에 4층 부분까지 열려져서 보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쪽 3층에서 보면 아래쪽이 내려다 보일 뿐만 아니라 위쪽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스가 만약에 이쪽 부분이 막혀 있었다면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없고 그냥 테라스 두 개가 나란히 똑같이 이쪽이 있었다면 정말 단순한 구성이었을 텐데요. 이거를 꼬르비제가 이렇게 엇갈린 이쪽에 하나 테라스를 둠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저희가 살펴봤었던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 계단 앞쪽에 이런 보이드가 있었고요. 이쪽에 내부 테라스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실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외부 테라스와 테라스의 3층 보이드와 이쪽 부분이 서로 이렇게 대각선적으로, 그리고 이쪽 앞에 있는 넓은 공간과 이 부분이 대각선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각선의 엇갈림이 이 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두 번째 구성인 타인 주택에서 일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예요. 일종의 이런 대각선 공간의 주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공간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테라스를 저희가 한번 평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이나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2층 평면을 보면은요. 여기가 테라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의 절반이 덮여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위에가 3층 부분에 덮여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한층 위로 올라가면은 평면상에서 어떻게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죠. 3층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보이드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 2층 부분이 내려다 보이는 거고, 이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닥에 뻥뻥 뚫린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이 오픈되지 않아서 저도 직접 가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작은 유리블록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메탈 같은 거에 구멍을 뚫어 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에 빛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처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지만 막힌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 전체가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2층의 이 부분에 바로 위에는 덮여 있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에 바로 위에 4층에는 막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단면에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3층 평면을 저희가 처음 보게 되는데 3층 평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게 되죠. 이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계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꼬르비제가 이 테라스 주제를 만들면서 테라스의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이 바깥쪽에 두려고 시도했었다는 거는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그랬는데 그 주제를 포기하고 아예 이 층들을 각각 연결하는 방식을 테라스에 두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라스를 연결하는 계단은 요 도름 계단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1층 로비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보이드를 왼쪽 부분에서 보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동격서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구성, 그러니까 보이드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종류의 구성 방식이 이 테라스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실제로 이쪽에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이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요. 테라스로 가려면은 가는 통로는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쪽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방에서 비로소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가면 이런 곡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이쪽 부분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화장실 변기가 있고 욕조가 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선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둥 두 개를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둥열하고 벽 부분을 맞추면은 직선을 이렇게 맞추면은 벽이 기둥을 감싸면서 기둥이 그냥 벽 속에 들어가서 굳이 기둥을 드러내놓지 않고서 이 벽 안쪽에 기둥을 둘 수 있었겠죠. 근데 꼬르비제는 굳이 지워져서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둥을 노출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선반을 이쪽에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르비제가 자유평면 플랑 리브르에서 기둥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그리고 기둥이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공간 안에서 봤을 때 벽과 기둥이 자유롭게 움직임을 갖고 놀이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요. 저희가 이 계단을 올라와서 이쪽 부분으로 갈 때 복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은 물론 이쪽 부분이 너무 좁으면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능적으로 넓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사실 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좁혀놓은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투시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벽이 기능적으로 물론 가운데 쪽이 널찍한 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게 필요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앞으로 가면서 살짝 느슨해졌다가 다시 긴장됐다가 그 다음 공간으로 나가는 공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전시장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라서 개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잘 못 느끼고 둔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기둥 모양을 여기다 그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위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3층인데요. 3층은 이 부분에 층이 있었죠. 그러면은 4층 부분은 어디에 층이 있는지. 그 다음을 보면은 4층은 여기 부분이 막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막혀 있는 거고 여기는 보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내려다보면 이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3층 안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평면들을 보면 굉장히 층으로 올라가면서 덮여 있는 곳이 이쪽에 덮였다 저쪽에 덮였다 하면서 변화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엑소노에서 다시 보면 저희가 들어왔었던 입구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위에 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단을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요 문으로 나가면은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층을 보면은 위에는 이쪽이 덮여 있고 저희가 봤었던 이렇게 된 희한한 복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벽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쪽에 두 개 기둥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층을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4층 옥상 정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쪽에 덮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꼬르비제 전집에 보면은 그려놓은 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층이 막혀서 그러니까 한 층, 두 층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쭉 열려 있는 테라스들의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여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동그란 거를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식이 아니라 판에 조그만 구멍들을 아까 평면에서 본 것처럼 뚫어놓는 식으로, 이게 유리블록인지 철판에 뚫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아래쪽에 빛을 들어오는 거를 의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뚫려 있는 오프닝은 그러니까 저쪽 이 벽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뚫어놔서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테라스를 한번 출구로 나와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문이 있었죠. 저희가 출입구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일단 한층고를 경험하면서 약간 압축되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밖에 경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앞으로 다가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앞에 층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라인이 보이겠죠. 이 라인이 어느 순간에 보이느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요게 층이 하나 더 보이는 게 무슨 말씀이죠? 라고 할 텐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문으로 저희가 나와서 앞으로 걸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요 층이 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층이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딱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도대체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를 맨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모를 텐데 일로 딱 나왔을 때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라는 게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빌라 라로슈에서 이미 배우셔서 이제는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면 투시도가 아닌 단면, 이 부분을 저희가 단면으로 생각하고서 그려볼게요. 사람의 크기를 이 정도로 딱 그려보면요, 사람이 앞으로 진행할 때 눈높이를 이 정도로 봤을 때 쭉 진행할 때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처음 느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라인이 처음 있다는 거를 언제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죠.